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팀장 이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두두. 자, 건설 Q&A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다면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우리 건설업자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네.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소멸시효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문서에 보면 대법원 판결이 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자,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네. 너무도 네. 흥분하셔가지고 읽어주셨지만 네.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고 네. 그의 부수에서 생기는 채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채권일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네. 우리는 항상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네. 3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죠. 공사 관련한 부수적인 약정이 되는 채권에 네.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은 아니지만 이 부수적인 채권 역시 네. 10년이 아니라 일반 10년. 채권 소멸시효가 아니라 네.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3년이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네.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네. 감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청구했어도 실질적으로 성격이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사대금 채권과 연관된 아니면 부수적인 채권이라고 한다면 네.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좋습니다. 적용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 대법원 판결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짧습니다. 자,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네. 그 효력입니다. 네. 사실 근저당권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이제 피담보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이 근저당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가압류는 사실 시효 중단의 사유가 3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소재기, 청구, 두 번째는 압류, 가압류, 세 번째는 채무 승인인데 네. 이 압류, 가압류 중 가압류가 시효 중단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데 네. 아마 이 판례에서 네. 전원합의체 변경에 의해서 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 시가 아니라 등기가 있는 주구장창 중단이 되고 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네. 주구장창 중단이 된다라는 했을 때 동안은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효력이죠. 사실 메리트네요. 그렇죠. 네. 재판에서 재판이 끝나고 네. 재판이 확정 판결이 되면 10년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단되고 끝나면 10년인데 이것은 가압류는 중단 사유이긴 하지만 중단 효력은 등기가 있는 주구장창 유지가 되고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되어야 비로소 다시 시작한다. 좋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지속되는 기간은 시효가 뭐 중단된다니까 굉장히 채권 보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판례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하지 마.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인데요.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로 시효가 중단돼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스크립트를 만든 직원을 야단을 쳐야 되겠다. 아, 그런가요? 왜 여기에서 네.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이란 말을 왜 쓰는지 제가 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그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판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식인데 그렇지. 이건 너무 판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팀장이 좀 고생스럽지 않게 이 스크립트를 만든 직원을 좀 야단을 쳐야 될 것 저도 같다. 읽는데 굉장히 네. 혀가 꼬여가지고 네. 제가 대신 사과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 중단 사유는 세 가지 청구. 소재기죠. 소재기 그리고 압류, 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거든요. 이 청구의 소재기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 팀장이 적극 이게 포함된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소극은 안 된다. 소극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네. 번째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은 유효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은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중단이 됐는데 갑자기 각하를 당해버리면 중단된 효력이 상실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법 다른 규정에서 지급명령이나 기타의 사유로 각하됐을 때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하면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하면은 시효 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급명령 당시에 발생했던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각하 때 흔들리긴 하지만 이 각하된 다음으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은 이 중단 효력은 그대로 지속된다. 라는 것이 이 사건의 판례입니다. 좋습니다. 6개월 이내로 다시 하면 각하되고 나서 맞습니다. 꼭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소제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최고를 할 수 있거든요. 최고를 하면은 6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최고를 하고 한 달 뒤에 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이 최고 효력이 최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은 이 최고시로 소급해가지고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원용해서 이런 규정들이 민법에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그 다음에 그거를 상담해드리고 답변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